자, 이어서 볼 내용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볼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둔 이유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역함수 관계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지. 몰라서는 아니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문제를 연달아서 몇 개를 보겠다는 뜻이고, 자, 몇 개를 보는 거는 조금 선생님의 나름대로 단계를 설정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역함수를 너네들이 못 구한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할 수 있을 거지만 역함수를 왜 구해볼 거냐면, 한번 구해보면 두 개의 식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인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더 많은 연습을 해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는 없을 거니까 이런 몇 가지를 통해서 이 두 개는 역함수 관계이다 라를 보여줄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식을 봤었을 때 이거 두 개는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을 하자. 서로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지수함수도 나와 있고 로그함수도 나와 있는데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인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알게 됐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역함수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묻는 거고, 그거를 또 이제 그래프적으로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묻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정리가 돼서 우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알게 됐다라고 볼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목적은 뭐다? 구의 봄으로 인해서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됐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한다. 이미 배웠어요.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걸 배웠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건, 많은 학생들이 방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역할을 바꾼다라는 이런 인식까지는 못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주어져 있는 함수는 정의역 x, 이 지수함수부터 얘기할게요. 정의역 x라고 하는 것은 뭘 넣든 상관이 없잖아. 맞지? 그래프적으로 그려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그래프를 다들 그릴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잠깐 그려보면, 주어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자, y는 2라고 하는 정근선을 기준으로 밑이 3짜리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라고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찍혀있는 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x값은 계속 왼쪽으로 갈 수 있고 계속 오른쪽으로도 나아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정역 x는 실수 전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치역이라는 것은, 치역 y라고 하는 것은 실수 전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정근선이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뭐보다 커? 2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 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을 때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했었을 때 저렇게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역할도 다 바꿔줘야 돼. 알겠지? 이제는 정의역이 아니라 누구가 되는 거야? 치역이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y를 대입한 이놈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y 대신에 x를 대입한 이놈이 2보다 크다라는 정의역을 가지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가야 나는 역함수를 제대로 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할 부분은, 자, 이렇게 둡니까 안 둡니까? 우리가 식을 두진 않지. 보통 우리가 원하는 식은 y는 하는 형태로 정리하기를 원할 거기 때문에 식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럼 플러스 1을 왼쪽으로 넘기면 x-2는 3의 y-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로그랑 지수의 연산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 자, 로그 3의 x-2는 y-1이라고 바꿀 수 있겠다. 맞지? 또는 양변에 밑이 3짜리인 로그를 취한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해도 되지만, 자, 어차피 x-2랑 3의 y-1제곱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로그 연산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어때야 될 것이다? 같아야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앞쪽으로 보내게 되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 y-1은
로그 3의 x-2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됐죠?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편한 대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니까 y는 로그 3의 x-2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함수는 뭐 3이기 때문에 밑이 증가할 거고요. 진수 x-2가 진수입니다. x-2라는 이놈이 0보다 클 때 정의가 될 거야. 그래서 x값은 2보다 커야 되고 점근선은 누가 될 거야? x-2가 0 되는 곳에서 될 거니까 x는 2에서 점근선이 될 거야 라고까지도 알 수 있는 거지. 됐지? 자, 근데 지금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런 뭐 로그의 성질들을 보자는 게 아니라 목적은 다음부터 얘를 봤었을 때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자라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나는 y는 3의 x-1제곱 더하기 2라는 식과 y는 로그 3의 x-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봤었을 때 저 두 개가 역함수 관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 그걸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다. 됐나요? 자, 그럼 이번은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함수가 로그네 역함수 구하래.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자. 지수함수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자. 자, 그리고 y가 x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여기 있는 x가 y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보시면 된다. 자, 이때 여기 있는 놈이 x-2가 진수라서 x가 2보다 큰 쪽에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 y는 실수 전체로 정의가 되어 있었겠지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y가 2보다 커야 되고 x가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식은 그대로 두기보다는 정리한 형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넘겨서 x-1은 로그 3의 y-2라고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여기 한쪽에 로그만 있도록 정리를 하자. 한쪽에 이런 지수 형태로만 있도록 정리하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연산에 의해서 3의 x-1제곱은 y-2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y는 3의 x-1제곱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을 거다. 됐지? 그래서 1번과 2번은 결국은 같은 문제인 거지. 같은 식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보고 무슨 관계인 걸 확인하자, 역함수 관계인 걸 확인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의 관계식이 동시에 나와 있다. 뭘 한번 생각을 꼭 해보자. 역함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자. 그리고 빠르게 눈으로 확인해보자. 과정을 밟아도 되지만 눈으로라도 바로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 됩니까? 자, 이게 이제 연습이 됐대. 그럼 이제 이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봤더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동시에 주어져 있네. 그러면 이 동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무슨 관계인 걸 확인해보자. 역함수 관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보자.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로그로 바꿔볼까요? 자, y는 로그 a에 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 역함수를 구하고 싶대. y 대신에 x를 대입할 거고요. x 대신에 y를 대입할 거야. 식을 정리할 거고 그 로그랑 지수의 연산에 의해서 a의 x제곱은 y 플러스 b라는 걸 알 수 있어서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b가 역함수래. 맞네. 두 개가 역함수 맞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역함수야가 아니라 역함수 비슷한가? 의미?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두 개가 무슨 관계였다? 역함수 관계였다. 그러면 두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0과 3이다 라고 했던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 역함수 관계의 그래프가 만났다. 무조건 어디에서 만난다? y는 x 위에서 만난다 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x좌표가 0이 됐다. 다시 말하면 좌표를 얘기하면 0,0을 지나간다. x좌표가 3이 됐다. 3,3을 지나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기 편한 데다가 넣어보세요. 이 좌표가 결국은 두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넣어볼게요. 자, 만약에 지수에다가 넣는다라고 치면 지수함수에다가 0,0을 대입하면 0은 a의 0제곱 마이너스 b라서 b가 얼마라는 건 알아낼 수 있다. 1이라는 건 알아낼 수 있다.
자, 3,3을 또 대입해 볼까요? 3은 a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냈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a의 세제곱이 얼마인 걸 알아냈다? 4인 걸 알아냈다. 문제에서는 a 6제곱 더하기 b의 6제곱이고 a의 6제곱은 이놈의 제곱이지. 그래서 16, b는 어차피 여러 번 거듭제곱 해봤자 1, 그래서 17이라고 구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역함수 관계를 알았을 때 이런 성질들을 알고 있느냐를 또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볼 건데 증가하고 있는 함수였다면 그 교점은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볼게요. 좋아.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했어. 근데 그게 그래프적으로 나왔네? 이 그래프적으로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보는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와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한 두 직선.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도 이거 포인트예요.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한 두 직선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준 거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제랑 상관없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런 함수를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나는 이제부터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역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랑 f 인버스 x라고 하는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대칭이 됐다라고 하는 게 모든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됐냐,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모든 점이라는 건 이 점과 이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고 물으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점이 대칭으로 대응되는 점이 있어요. 근데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이 y는 x라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조금 다시 얘기해 볼까? 대칭을 좀 찾아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선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항상 수직 방향으로 가야 돼. 이 길이만큼 갔다면 똑같은 길이만큼 간 곳에다가 대칭인 점이 서로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근데 대칭을 만들어내는 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였다고요? 1짜리였다고. 근데 내가 수직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빨간색 놈을 연장시켜서 만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자, y는 x가 등장했다는 건 역함수 관계의 그래프를 주겠다라는 뜻이겠지. 자, 거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줬다라는 건 대칭으로 대응이 되는 점을 알려주는 정보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복귀를 더 이어서, 자, 그러면 두 직선 L, 여기서부터 읽어갈게요. 다시 두 직선 L과 M이 있는데 함수 fx는 로그 2x래, 함수 gx는 2의 x제곱이래.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랑 동시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관계식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주어져 있어서 역함수 관계인 걸 바로 알아볼 수 있더래. 그래서 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교점들이 막 생성되어 있어. 누구와의 교점? 직선 L과 직선 M.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 뭘 주는 거다? 대응되는 점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림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점이랑 이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하는 점이에요 라는 뜻이고요. 이 점이랑 이 점도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에요. 대칭이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바뀌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더 요구하는 건 a, b, c, d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고요. f, b랑 g1이랑 a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볼게요. 자, gx라고 하는 놈의 관계식은 2의 x제곱이에요. 그리고 fx라고 하는 놈의 관계식은 로그 2의 x라는 함수입니다. 자, 근데 주어진 게 하나 있잖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을 넣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쓸게요.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튀어나와? a가 튀어나와. 근데 관계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1 넣으면 a가 나와, 1 넣으면 2가 나와. 그래서 a는 2야. 자, 근데 이 b라고 하는 점은 보세요 얘들아. b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쭉 계속해서 가서 서로 함수 값이 같대. 그럼 b라는 점의 y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근데 그게 또 누구 위에 있는 점이야? 맞아요. 여기 있는 로그 위에 있는 점이야.
y가 2가 됐대. 그럼 x는 얼마가 될 거야? 4가 될 거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럼 b가 얼마가 된 거야? 4가 된 거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쓸게요. 자, 어떤 직선이 주어져 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칭이 된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이 1,a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점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점부터 할게요. 이 점이 누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2,4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좌표 어때요? x좌표 서로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은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한 번에 못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사각형들은 보통 삼각형 두 개로 찢어서 구하지. 이 삼각형의 면적은요, 밑변의 길이가 x좌표 1인 것부터 4까지 변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3이에요. 높이는 y좌표가 2인 것부터 4인 것까지 갔기 때문에 높이는 2예요. 그리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고 곱할게요. 자, 밑에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밑변이 3이에요. 높이는 1에서부터 2까지 변했기 때문에 1이에요. 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3으로 나올 거고 여기는 2분의 3으로 나온다네. 그럼 답은 얼마다? 2분의 9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역함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해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자체가 역함수 관계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모든 역함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할 수 있기도 해. 알았죠? 근데 지금 단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식을 보고 인식할 줄 안다. 두 번째, 인식할 수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 역함수는 그 전에 배웠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에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뭘 배웠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왜 주는지를 배웠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예제 7번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근데 마친다고 하니까 꼭 수업 맞지? 그치? 아무튼 마칠 건데요. 예제 7번을 보시면 다음은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x-2제곱의 그래프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습관 하나 가지고 얘기해 줄게요. 함수가 2개 이상 주어져 있다. 또는 관계식이 2개 이상 주어져 있다. 항상 둘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연관관계라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평행이동관계인지 또는 대칭 이동 관계인지. 그러니까 이 대칭 안에 이제 뭐도 들어가는 거야? 역함수 관계도 들어가는 거지. 알겠죠?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꼭 봐야 되는데 지금은 딱 봐도 얼마만큼? 그치,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두 선분 AB랑 CD와 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난 평행 이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갑니다. 자, 평행 이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면 여기 문제에서 점선은 x축과 y축에 대해서 평행한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림 잘 보시면 이 점선들 있지. 이 점선들은 평행하다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이 쭉 이어지는 게 x축과 평행하고요. 이 선이 쭉 이어지는 게 y축과 평행하다는 걸 준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갑니다. 자, 평행이동 얼마만큼 이루어졌다고요? 이만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이만큼 이동돼서 만들어진 거다 라는 걸 알려준 거야, 얘들아. 이 점과 이 점이 얼마만큼 이만큼 이동돼서 만들어진 거다. 자, 그럼 B점의 이 X 위치가 얼마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쭉 올라가잖아. 똑같은 위치로 올라가 있으니까 C도 어떻게 된다는 거 알려주는 거, 2가 된다는 거 알려준 거지. 대입해보면 2,4고요 여기는 대입해보면 당연히 2,1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걸 알려준 거라고, 결국은 식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목적은 이런 거잖아. 이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구하래. 어떻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걸 구하겠냐? 못 구하지. 배운 적이 없거든. 그래서 유리함수 할 때 기억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거 할 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구할 때는 떼서 갖다 붙이는 거잖아. 근데 이게 평행이동이라는 걸 알면 이 정도 휜 정도랑 여기 휜 정도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을 뗄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붙일 거야. 그럼 이렇게 갖다 붙겠지. 됐나요?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뭘 구하는 거야, 얘들아? 사각형 면적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럼 사각형 면적을 알려면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만큼 이동했대. 2, 숫자 2. 자, 그리고 여기 y좌표 4고요. y좌표 1입니다. 높이 3이래. 그럼 면적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쉽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 이런 거는 관계식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면적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잘라서 붙이겠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